연예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흥민의 부상은 그리 심하지 않다. 그리고 이 선수는 한국 국가대표팀과 함께 2022년 월드컵 예선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한국 대표팀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었다. 대한축구협회 케파 관계자 한 명에는 손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9월 2022 월드컵 예선 2차전에 출전하기 위해 소집되었다고 전했다. 이 공무원은 또 다른 의료진들을 폭로했다. 한국 대표단은 손흥민에게 전화를 걸어 토트넘 의사들과 접촉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 토트넘 구단들은 손흥민이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연락을 해주실 거예요. 일어났어요. 소년제 1-0승 대결을 펼친 소년제, 소년기, 필살기, 공식 토트넘은 72분 한국인 스트라이커 늑대에게 자리를 내주고 해리케인에게 자리를 내줬다.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의 누노 에스피토 산토 감독은 선수 몸 푸는 동안 가벼운 통증을 느꼈지만 여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당으로 가다. 한국 팬들이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손흥민은 3월 왼쪽 다리를 다친 뒤 일본과의 친선 경기를 놓쳤다. 그러나 그들은 케파 관계자의 제공과 파울로 벤토 감독이 립스틱을 제공했다는 소식에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다. 아시아 지역 2022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했던 선수 25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은 이라크 9월 2일과 레바논 9월 7일을 맞붙는다. 손흥민은 출전 후 대표팀 합류로 복귀할 계획이다. 토트넘과 와퍼드전은 이번 주말에 열린다. 손흥민, 교량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꾼 사라마시아병. 토텐홈 하스퍼 108골, 손흥민 민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아시아 선수가 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축구 경기장에서 어떠한 아시아 선수도 이루지 못한 기록입니다. 심지어 축구의 슈퍼스타 양신요 팩지성이는 한 번도 안 닿았던 것 같아요. 손흥민에 앞서 유럽 축구가 1점을 기록했다. 알리데이, 나카타 히데토시, 팩지성 등아 그리고 케인이 올 때마다 아들의 잃은 동료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케인이 없는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을 제창했다. 손흥민은 케인이 옆에 있을 때 평균 0.34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케인이 결장했을 때 손흥민의 경기당 평균 골은 0.57골. 손흥민의 골 득점은 토트넘의 속도와 지능, 움직임의 피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구성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엔딩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루카스 무라, 들레 알리가 20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 막판 경기에서 토트넘을 이끌고 그라운드로 나섰다. 결승전 케인은 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회복되었지만 회복되지 않은 기량은 그를 매우 흐리게 했다. 작년에 손흥민의 골은 버니에게 돌아가 2020년 최고의 골인 푸스카스상을 안겨주었다. 그는 1650m의 홈에서 공을 받아 넘기고 한 줄로 달렸어요. H60m 앞으로 6-7번니의 추격전을 뚫고 결승점을 통과했다. 디에고 마라도나와 리에솔로 골을 연상케 하는 골 메시, 포체티노로 발전. 손흥민은 포체티노에게 큰 활약을 펼쳤다. 아르헨티나의 감독은 사우샘프턴에서 일할 때 그와 계약하려고 했다. 그런데 중 한국인 피플은 2013년 함부르크에서 바이에르 레버쿠젠으로 떠나기로 했다. 손흥민은 기술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갖고 싶어한다.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은 9번 가상으로 뛰거나 진입부터 했지만 포체티노가 잉글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볼 움직임이다. 스퍼스가의 8의 아들을 안았다. 아스날은 2015년 8월 2200만 파운드에 낙찰됐다. 손흥민은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좋지 않은 출발을 했다. 부상은 그를 한 달 넘게 밖에 있게 했다. 이어 득점 없이 12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끝 립스틱 리그 40경기 중 8골을 넣은 시즌 그 다음 시즌 손흥민은 모든 경기장에서 18골 이하를 기록한 적이 없다. 하지만 손흥민은 실망스러운 시즌 후 독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도 이행되지 않았다. 2016년 9월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하기 위해 휴식을 아버지로부터의 특별한 능력.
또 다른 특징은 발차기 실력이 비슷해요. 심지어 많은 팀원들이 내가 어느 쪽 편인지조차 모른다. 손기정은 사람들에게 오른손 편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고래찬 슛으로 그의 왼발은 다른 많은 선수들보다 더 좋았다. 손흥민의 43%골 득실 왼발로 득점한 그는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맨발로 득점한 스트라이커다. 제이미 바디, 로멜로 루카쿠, 라힘 스털링, 로베르토 피르미노, 해리 케인 등이 뒤를 이었다. 손에게 잘 가르쳐준 첫 번째 사람, 양다리를 잘 차는 건 내 아버지야. 손흥정 전 감독은 28세 때 부상으로 은퇴해야 했다. 이후 그의 주요 임무는 흥민과 흥윤의 두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웅정 씨가 안 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후배들한테 입단했어요. 대신에 그는 그들에게 그가 만든 기본적인 기술들을 능숙하게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강요했다. 그중 하나는 4시간 동안 계속되는 공이었다. 공이 떨어지면 타이머를 처음부터 다시 누른다. 흥윤이가 했던 그 형 독일에서 한 하위팀은 현재 그들의 고향인 춘천시에 있는 동생의 이름을 가진 축구 아카데미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에서의 훈련 철학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과 똑같다. 아들은 어린 축구만 조금 해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16살 때 함부르크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당시 손흥민의 가장 눈에 띄는 기량은 양발로 슛을 잘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비록 마지막 슛을 가르치셨더라도 그가 공을 통제하고 공을 패스하고 공을 인도하는 기술에 속달되어 있을 때 새로운 축구팀 리더 스프 처음 왔을 때 립스틱이 좀 소심했어요 아레스. 하지만 6년 후에 당신은 탈의실에서 새로운 지도자 중 한 명이에요. 그의 에너지와 유머는 팀원들을 매료시켰다. 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고 로리스 사령관과 델레 알리 무사시 소코 등이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나는 아직도 북런던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손흥민은 경기장을 찾아오는 모든 한국 기자들의